네, 8월 29일입니다. 어저께 새벽 시간에, 우리 시간으로 그저께겠네요. 네, 어쨌든 27일에, 잭슨홀 미팅이 이제 끝이 나고,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좀 단기 방향이 결정됐는데, 단기 방향이, 생각보다 조금, 아직은 좀 애매한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일단 블로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블로그에 잭슨홀 미팅 관련해서 내용을 정리를 해봤고, 비트코인 시장이나 증시 관련해서도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해보려고 네,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블로그에는 내용을 이제 간단히 정리를 했고, 궁금하신 분은 뭐 뉴스에 다 나와 있겠지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은 일단은 정리부터 먼저 하고 들어가면, 일단은 자산시장과 관련해서 테이퍼링은 이제 확실해졌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미국은 지금 자산시장의 급락을 좀 무서워하지 않나. 물론 여기서의 말하는 자산시장은 주로 주식시장을 말하는데, 주식시장이랑 비트코인 시장도 어느 정도 이제는 좀 연계되어 흐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같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튼 그래서 자산시장에 급락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좀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고용시장, 고용지표가, 미국에서 발표되는 고용지표가 잘 나오면, 오히려 잘 나오거나 뭐 기업의 실적이 좋게 나와서 경제성장이 높아지면, 그 기대감이 커지면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지 않을까. 또 반대로 오히려 고용지표가 낮게 나오고 그 기대감이 저하되면 오히려 주가가 상승을 하지 않을까. 즉 테이퍼링이나 어떤 그런 자산 매입과 관련된 유동성 공급을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을 계속 연장시키면서 주가가 상승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시장에 이렇게 좀 빨간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먼저 잭슨홀 미팅 먼저 정리를 하고 비트코인을 간단하게 몇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블로그에 이렇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코인 시장 뉴스도 있고, 오늘 뭐 서부간선도로 개통이 있어서 이렇게 오늘 한 3개 정도 올렸는데, 잭슨홀 미팅에 관련돼서 일단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로는 일단 경제는 회복되고 있지만 불균형이다. 뭐 그 뉴스에서도 나오듯이 잭슨홀 미팅 그 자체 전체가 사실은 시장에 관심을 갖는다기보다는 그 중심에 있는 파월 의장의 그 말을 더 시장이 굉장히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또 그리고 이제 완전 고용은 여전히 낮다. 그래서 소비가 늘어난 점은 긍정적으로 보고, 원자재 값도 예상보다 높게 상승을 했지만 노동시장 회복이 아직 갈 길이 멀고, 그 델타 변이 문제 때문에 여전히 그 델타 변이 문제도 있지만 여전히 경제는 긍정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다. 그렇지만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 높은데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전히 용인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글로벌화와 어떤 기술 개발로 인해서 물가 상승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부분은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드 CEO의 말이 또 떠오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경제는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회복해서 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그렇지만 문제가 되면 액션을 취하겠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또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임금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과도하게 일으킬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 장기 인플레 전망은 이전보다는 오히려 줄었다. 연준은 금리 목표를 2%를 유지할 것이며,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다른 얘기다라고 선그었습니다. 이 부분을 또 굉장히 증시에서 화답을 했죠. 이 부분 때문에. 그리고 연방준비은행의 그
통화 정책을 위해 인플레이션을 지켜보겠다 했고, 통화 정책에 의해 인플레이션이 보통 1년 뒤에 찾아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채권 매입 속도는 현재 그대로 유지할 것이며 테이퍼링을 급하게 진행하지는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정리를 하면 당장은 아닌데 테이퍼링 시작이 올해 11월이 될 수도 있고, 그때가 이제 11월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바탕은 9월에서 10월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딱히 시장의 방향이 결정된 중요한 단서가 나왔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또 굳이 뭐 뽑자면 일단 인플레 용인, 그리고 물가 상승은 제한적.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금리 인상이 나오게 되면 인플레가 나오게 되면 액션을 취할 것이다라고 그랬고, 그리고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다른 얘기다라고 하면서 테이퍼링을 하더라도 금리 인상은 나중에 한참 뒤에 얘기다라고 선을 그었다라는 점에서는 일단 분명히 단서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단기 방향으로 크게 움직이고 중장기적으로 가기에는 좀 아직은 단서가 불확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테이퍼링은 일단 확실해졌고 그 시기가 문제인데 올해가 될 가능성이 높고, 금리 인상은 한참 뒤에 얘기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일단 시장은 하락보다는 완만한 상승 내지는 횡보장을 이어갈 것 같고, 코인 시장은 주식 시장이 완만하게 상승을 계속 이어간다면 코인 시장은 시장의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펌핑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NFC 관련 코인과 그 다음에 이제 호재들이 있는 주요 메이저 코인 이렇게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좋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 비트코인 캐시 ABC랑 뭐 비골, 그리고 비트코인 SV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ABC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올라갈 줄은 정말 몰랐는데 8월 한 달 동안 거의 뭐 10배 이상이 뛰었습니다. 8월 동안 2만원대에서 지금 20만원을 넘기고 지금 다시 하락을 해서 19만 8천원에 업비트 기준으로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뒤늦게 이제 비골이랑 비트코인 SV도 뛰기 시작했는데, 비트코인 ABC를 쫓아간다라면 비골과 비트코인 SV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 특히 차트상으로 이렇게 이동평균선을 다 돌파를 강하게 해주면서 여기서 일단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을 소화시키고 나면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다음 주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전제는 비트코인 캐시 ABC를 쫓아간다는 전제입니다. 비트코인을 먼저 보면 비트코인은 전 고점의 절반 수준까지 일단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파생된 뭐 캐시 ABC나 골드, SV 이런 애들이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순식간에 올라가고 있는데, 비트코인 골드랑 SV도 이걸 쫓아간다면 지금 다음 주 시장에 굉장히 좀 기대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일단은 이 종목에 몰빵을 하기보다는 저는 좀 이제 리스크를 조금 더 줄이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골이나 SV에 관심을 갖더라도 일부만 하고 좀 포트폴리오를 여러 군데로 분산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한 두세 내지는 세네 군데로 분산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번에 에이다도 이제 또 3,400원을 넘어섰습니다. 에이다가 블로그에서 정리를 해다시피 소식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에이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3분기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는 A단은 한번 먹고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NFC 관련주로 이제 플로우도 좀 좋게 보고 있는데 생성된 지 얼마 안 된 ICO를 한 지 얼마 안 된 코인이긴 한데 전저점 대비해서 계속 하락을 했고 여기서 횡보를 보여주다가 이제 이평선을 하나씩 올라타면서 정배열로 이제 바꿔주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데 계속 보시면 지금 여기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데 보조지표도 일단은 지금 중간에서 계속 횡보 중입니다. 특별히 나아질 거 없어 보이는데 여기서 거래량이 좀 터져주고 지금 여기서도 골든 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져주고 조금 더 움직이면 이 과정이 힘을 응축하는 과정으로 보고 한번 큰 시세 상승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플로우 계속 관심 갖고 보유해 나갈 예정이고 지금 뭐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주말 동안은 큰 상승을 보인 시장이라기보다는 비트코인 캐시랑 골드, SV 그리고 뭐 이클 정도만 해서 좀 큰 시세 상승이 나왔고 대체적으로는 잭슨홀 미팅 전에 하락했던 시장이 어느 정도 한 90%까지 다시 제자리로 올라오면서 지난 한 수요일, 목요일 한 수요일 정도 가격을 한 90% 정도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 그 수요일 가격을 돌파했다라고 시장을 아직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잭슨홀 미팅이 끝났고 미국에서 자산 매입과 관련돼서 유동성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단은 어느 정도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 시장에서 좀 상승을 한다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은 좀 더 시장을 지켜보고 대응을 하도록 저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좋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블로그에 또 틈틈이 자료를 작성을 하고 정리를 할 예정이니까 한번 같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뭐 제 아이디가 뭐 수수입니다. 네, 수수로 돼 있고 뭐 언젠가 뭐 바꿀 수도 있겠지만 수수의 뭐 세상의 모든 재테크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 간단하게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